미국 주식을 해야 할까 말까 고민되신다면 이 영상을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주식 투자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아마 대부분이 국내 주식을 투자하시면서 주위에서 미국 주식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하시니까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고민이 드실 거예요. 우리는 심리적으로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죠. 당연해요. 사람에게는 익숙한 것들을 선호하는 심리적 편향이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결심이 필요하죠. 우리가 그럼에도 왜 미국에 투자를 해야 하냐면요. 한국 시장 점유율은 글로벌에서 1%대에 불과해요. 이 말은 한국 주식만 본다는 건 나머지 98%의 시장을 보지 않는다는 거고요. 이건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격이죠.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한국에 투자를 하는 걸 먼저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한국 사람이 아니라면 한국 시장을 과연 투자를 할까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투자하려고 하지 한국에 하려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글로벌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투자를 잘 하려면 시야를 넓게 봐야 되고요. 전 세계의 주식을 놓고 보면 당연히 미국 주식이 눈에 들어와요. 좋은 기업이 너무 많거든요. 당장 여러분의 생활 주변에 잠식한 기업들을 보세요. 구글이나 애플의 스마트폰을 쓰고 있고요. 넷플릭스, 유튜브를 보면서 여가를 보내고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고 비자, 마스터카드로 옥션 지마켓에서 물건을 사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삶에 미국 기업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내 느낌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요. 이제 전 세계가 하나의 소비권으로 통합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기업이 뭘 만들어도 그 나라 안에서 잘 팔리지 밖으로 잘 나가질 못했거든요. 국가마다 서로 소비 플랫폼이 다르니까 그래요. 뭔가 문화적으로 안 맞고 소비 기호가 다르고 그래서 다른 문화권으로 잘 넘어가질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가 같은 플랫폼으로 통일되고 있어요. 내 일상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게 핸드폰이죠. 옛날에는 핸드폰을 여러 기업들이 각자 만들어서 팔았죠. 제조사마다 다른 플랫폼에서 따로따로 놀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구글이랑 애플이 스마트폰이라는 혁신을 이뤄내면서 전 세계인이 통일된 플랫폼을 쓰죠. 같은 핸드폰 안에서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보면서 콘텐츠 소비를 하고 페이스북, 트위터에서 소통을 하고 구글 지도로 길을 찾고 글로벌 페이 서비스로 비용을 결제해요. 이제 전 세계인의 행동, 사고 반경이 비슷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혁신을 한 기업이 전 세계를 독식하게 됩니다. 혁신한 기업은 벌어들인 돈으로 또다시 혁신을 이루고요. 이게 반복되면서 경쟁자는 따라올 수가 없게 되죠. 뭔가를 하나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에 의존하게 만들어서 다른 상품까지 계속 구매하게 만드는 플랫폼 경제 시대예요. 옛날에는 코카콜라가 그랬는데 이제 그런 기업이 아주 많아졌어요. 애플 같은 경우만 해도 스마트폰에서 번 막강한 자금력으로 컴퓨터, 시계, TV, 자동차까지 차지하려고 하잖아요. 승자 독식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해내고 있는 기업이 다 미국에 있다는 거죠. 이 사이클이 가면 갈수록 더 견고해져서 이젠 깨려 해도 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체 주식시장에서 미국의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60%가 넘었어요.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에 몰려드니까 대기 수요도 풍부하고요. 떨어지면 언제든지 들어갈 자금이 밑을 받쳐주니까 그만큼 하락으로부터도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가장 큰 장점은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경제 위기가 와도 달러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를 내면서 주가 하락을 상쇄시켜줘요. 미국은 기축통화를 언제든지 조절해서 미국 기업이 언제나 유리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불황인데도 미국은 나홀로 초호황이죠. 그래서 금리를 올리겠다고도 하고요. 그래서 미국인은 정말 복받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미국인을 부러워만 할 건 아니에요. 우리가 미국인은 될 수 없지만 미국에서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같은 일을 해도 가난한 나라보다 미국에서 하는 게 더 많이 벌죠. 그래서 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사람도 많은 이유가 미국이 돈을 더 많이 버니까요. 하지만 돈은 일해서 버는 것도 있지만 투자를 해서 버는 방법도 있어요. 내가 투자를 통해서 미국에서 돈을 버는 순간 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나도 미국인과 대등한 자격으로 수익을 낼 수 있죠. 미국의 1인당 GDP가 64,000달러인데요. 한국의 거의 2배예요.
그런데 내가 투자를 해서 미국인과 거의 동일하게 벌 수 있다. 솔깃하지 않으세요? 거기다 미국은 주주 중심의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주주로서 누리는 권리가 한국과는 완전히 달라요. 미국은 기업은 주주의 것이다 라는 문화가 완벽하게 정착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회사를 창업한 사람이라고 해도 주식시장에 상장된 순간 그냥 주주로서 권리만 가질 뿐이에요. 회사는 주주의 소유고 경영은 주주들이 임명한 CEO가 하기 때문에 회사는 주주의 눈치를 보면서 주주 친화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익 나면 배당해주고 재투자를 해서 회사의 가치를 올리고요. 이렇게 하니까 투자자들은 회사의 주인으로 대접받을 수가 있죠. 한국은 기업에 총수가 있고 총수의 경영권을 위해서 비용을 쓰기도 하죠. 주식회사면서도 어떻게 보면 주식회사 같지 않은 기업이 아직도 많아요. 주주가 대접받지 못하면 주식 투자를 할 요인이 사라지는 거죠. 한국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는 건 해외 투자자들이 볼 때 한국 주식 시장은 낙후되어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만큼 디스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중국 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중국은 관치가 일상화되어 있잖아요. 중국 정부 말 한마디면 아무리 잘 나가는 거대 기업도 한순간에 사라지고요. 거기는 애당초 자본주의 국가가 아닌데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예요. 그냥 선진화돼 있고 갖출 거 다 갖춘 완성된 시장에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굳이 그런 요인들까지 신경 써가면서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해야 할까? 이건 좀 생각해 볼 문제예요. 내가 투자한 시장이 외적인 변수, 그러니까 정치, 전쟁, 자연재해, 종교, 굳이 그런 문제까지 내가 신경 쓰면서 투자를 해야 될까? 그런 리스크를 굳이 안고 갈 필요는 없는 거죠. 지금까지 미국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렸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